네, 12주차 수업에서는 이제 지브러시를 다루게 됩니다. 이전에 마야에서 했던 캐릭터를 가지고 그 캐릭터를 아바타로 해서 마블러스 디자인의 아바타를 가져온 다음에 의상을 만들어서 마야를 다시 익스포트 해가지고 거기서 마야에서 클린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지브러시로 이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브러시를 쓰게 됐기 때문에 지브러시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을 먼저 인트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실제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씩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1-2번 내용으로 보면요. 지브러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면 지브러시는 우선 세컨더리 모델링 툴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브러시 단독으로 스탠드얼론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이지만 주요하게 쓰이는 부분은 전체 CG 또는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모델 데이터의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링 품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특히 디스플레이스 맵과 그다음에 노멀 맵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렌더 퀄리티를 그렇죠? 렌더 퀄리티를 높이는데 일조한 방식으로 그런 파이프라인 안에서 쓰입니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라면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티스트들 그 컨셉 아티스트들이죠. 이제 컨셉 아티스트들이 실제 드로잉으로 어떤 컨셉을 표현해낼 때 이때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그렇죠?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시각화할 캐릭터를 미리 프리비주얼로 입체로 표현을 해주고 그 위에 드로잉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서 이것을 최종 파이널 작업으로 제출을 보통 하는 작업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보다 더 릴라이블한 그리고 빌리버블한 캐릭터에 대한 컨셉들을 더 제시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지브러시가 주로 쓰이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앞에 말씀드린 전체 파이프라인 안에서 모델들의 렌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모델들의 렌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멀 맵과 디스맵 뽑아서 다시 마야를 가져간 다음에 렌더링에 활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실제 게임 같은 분야에서도 디스맵보다는 노멀 맵 정도, 그렇죠? 노멀 맵 위주로 해서 우리는 저해상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해상도의 로우 레졸루션 폴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디스맵보다는 노멀 맵 정도만 뽑아서 보다 아주 간단하고 가벼운 모델 데이터이지만 그 커브 텍스처의 노멀 맵을 넣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이게 해주는 사실적으로 보이고 디테일하게 보이는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볍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 렌더에 활용하기에도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에서도 노멀맵 추출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브러시의 특징은 2D와 3D 워크스페이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D와 3D 그래서 실제 우리가 3D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에디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에디트 보통 T 조건이 T인데요. 이 에디트 이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3D로 작동되지만 이것들이 풀리는 순간 바로 2D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입체로 돌릴 수 없는 3D로 보였던 것이 바로 화면에 달라붙어서 2D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브러쉬도 쓰인 데서 2D 브러쉬, 3D 브러쉬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2D와 3D를 같이 쓰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3D 작업 위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주로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브라우저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브러시 내부에 또는 외부에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찾아낼 때 라이트 박스를 활용하게 되게 주로 이제 내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다 그렇죠. 요즘에 모든 메뉴들이 윈도우들이 더킹 메뉴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브러시는 왼쪽과 특히 오른쪽 끝에 이 메뉴들을 주요 툴 메뉴죠. 주요 툴 메뉴들을 다킹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워크스페이스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2D와 3D에 대한 개념들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은 특히 3D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반복해서 이런 툴 메뉴 오른쪽에 다킹되어 있는 그렇죠? 화면 오른쪽에 다킹되어 있는 툴 메뉴 상단에 보면 상단에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고 내보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지브러시는 또 프로젝트를 세이브하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전히 3D 데이터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3D 데이터만 다루기 위해서 여기는 이쪽에 지금 여기는 로드 툴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로드 툴. 그래서 이 툴이라고 하는 G툴이죠. G툴인데요. 확장자로는 GTL입니다. GTL. 그렇죠? GTL이라고 하는 확장자 파일을 가지고 3D로 지브러시에 쓰는 3D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3D 모델링들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불러올 때는 대개 OBJ로 불러오고요. 그래서 이걸 G툴로 저장한 다음에 계속 넘버링을 해서 작업 버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누적을 해서 작업을 시키고요. 최종적으로는 다시 OBJ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쓰임에 따라서 방식이 다르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돼서 작업하고 이렇게 다시 출력하게 되고요. 여기가 물론 플러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맵, 노멀맵 이미지들을 같이 익스포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G툴이라고 하게 되는 걸 쓴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또 보시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할 때 여러 가지 3D 포맷을 받을 수 있는데요. 3ds 파일이 되고요. OBJ 되는데 보통 OBJ를 제일 선호했습니다. Add T 버튼 말씀드렸죠? 3D 작업을 하게 될 때 Add T라고 하는 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풀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버튼이. 또 스크린 클린할 때 컨트롤 N 하면 일종의 그 N이 이게 new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불러들이는 거니까 이전 것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N 그리고 이제 헬프가 있고요. 마우스와 컨트롤 누르시면 헬프 메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휴 앤 하이드 레프트 탑 메뉴들이 탭으로 된다는 거 진행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브러시는 이제 전통적인 내비게이션, 카메라 내비게이션 방법을 썼던 게 있는데 최근에는 오른쪽 버튼만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작동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지브러시는 전통적인
그 3D 프로그램에 쓰고 있는 빌트인 3웨이 카메라죠. 탑, 프론트, 사이드 또는 뭐 레프트, 라이트 이런 뷰들을 그리고 퍼스펙티브 보통 이렇게 4개의 뷰포트 또는 3개의 뷰포트 이런 것들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싱글 뷰로 보통 작업을 주로 하게 되고요. 다만 이런 프론트, 그다음에 탑, 프론트, 사이드 또는 그런 뷰들은 보통 이제 오토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렇죠? 줄여서 오토라고 하고요. 오토그래픽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오토그래픽 뷰인데요. 그래서 이 오토뷰는 정각뷰입니다. 그렇죠? 우리 도면이죠. 건축이나 설계에서 보는 그런 정각 도면뷰입니다. 도면과 같은 정각뷰, 정각뷰라고 하죠. 이게 아니라 사람 눈도 보듯이 그런 퍼스펙티브로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지브러시에서는 퍼스펙티브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정각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옵션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방향의 카메라들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퍼스펙티브를 옵션도 선택을 해서 작업하면서 퍼스펙티브로 볼 수도 있고요. 작업하면서 또 오소뷰 방식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퍼스펙티브가 자연스럽긴 하지만 초반에는 오소뷰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엄밀하게, 엄격하게 봐야 될 때 정밀도를 좀 높여서 볼 때는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익숙해지시면 퍼스펙티브로 작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otate, move, zoom 같은 게 있는데요. 클릭, 드래그,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클릭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바로 로테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Alt를 추가하게 되면 move니까 일종의 카메라로 따지면 그렇죠? 카메라 펜 같은 카메라 트랙이나 펜 같은 보통 이제 트랙이라고도 하고 펜이라고도 하죠. 2D에서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로테이트는 일종의 오비트란 말도 쓰죠. 그래서 회전도 되고요. 또 카메라 기준에서는 오비트라는 표현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줌이 있고요. 줌과 더불어서 카메라 내비게이션으로는 줌인데요. 줌 또는 근데 오브젝트로서는 스케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른데요. 이것들의 차이는 좀 보시면서 구분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의 경우에 처음에는 무브처럼 키를 Alt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 오른쪽 마우스로 3번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로 시작을 하다가 Alt를 띄고 나서는 바로 업 앤 다운으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된 마우스를 업 앤 다운으로 움직여서 줌 방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요즘에 많이 쓰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는 이제 프레임 뷰죠. 이 작업 프레임에 맞춰서 보기. 프레임 F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펙티브 뷰가 옵션도 따로 있고요. 자체 한 싱글 뷰 내에서 그리고 이제 바닥 그리드에 해당하는 플로어 옵션이 있습니다. 그 로컬 센터링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솔로 이런 것도 나중에 진행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작업하면서 작업 효율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린 상태에서 한번 지브러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브러시 2019 버전인데요. 이거 설치하는 방법에 관한 거는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올려드린 거 가지고
기본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파일 덮어쓰기, 리플레이스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라이트 박스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팔레트처럼 보이는 거 있죠? 크게. 이게 라이트 박스들이고요. 제가 필요한 것들을 불러오기 쉽게 창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폴리건 메쉬들인데요. 메뉴들을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러쉬, 그래서 나중에 브러쉬에 관련된 수업도 추가적으로 할 건데요. 이쪽에 쭉 보시다 보면 툴이 있습니다. 여기 툴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툴 메뉴들이 이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툴 메뉴들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되면 여기에서 툴 메뉴에서 이걸로 여기 언더킹이죠. 다킹해서 이쪽으로 다킹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드 툴이 있고, 요거는 이제 G툴을 얘기하는 거죠. 세이브도 G툴로 하는 겁니다. 오픈 씬, 세이브 씬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포트에서는 OBJ 외에 다른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주로 OBJ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이제 익스포트는 지금 떠 있는 게 없으니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라이트박스 툴 이래가지고 이 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내장된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불러오실 수도 있다. 네. 여기에 있는 파일을 하나 불러서 간단히 내비게이션 하는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트박스에서요. 아까 클릭한 오브젝트를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불러올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클릭하시고 쭉 그러면 Ctrl N 해서 지울 때는 Ctrl N 한다 그랬죠? 지금 딱 엉뚱한 부른 거. 이게 폴리스피어를 내가 클릭했나 보네요. 여기 있는 데모 헤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불러오게 됐고요. 이쪽에 보면 데모 헤드 여기 올라와 있죠. 리스트로 첫 번째 리스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고 쭉 들어가시면 Shift 누르겠습니다. Shift 눌러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아까 회전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회전하는 거 여기 풀렸네요. 죄송합니다. 클릭 쭉 하신 다음에 에디트를 누르시면 이제 3D가 됩니다. 이거 푸신 다음에 여기 클릭하는 순간 얘는 2D 그림이 돼요. 근데 에디트를 클릭해 놓고 있으면 이게 3D 상태가 되는 거죠. 브러쉬 방향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브러쉬 움직이는 거. 입체적으로 곡면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브젝트가 아닌 이 허공 스페이스에 대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하시면 바로 이렇게 밀 수가 있고요. Alt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약간 지금 정각뷰가 아닌 느낌이 들죠? 퍼스펙트가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퍼스펙트가 좀 P로 되어 있는데요. P 누르시면 퍼스펙티브 디스토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각뷰이기 때문에 다시 Alt 누르고 좌우 움직이고 보시면 왜곡이 없죠? 지금 정각뷰이기 때문에 왜곡이 없습니다. 오소뷰에서. 근데 P 눌러서 퍼스펙티브에서는 Alt 누르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왜곡이 생기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퍼스펙티브 뷰보다는 예, 오토뷰를 놓고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알트 누른 상태에서 지금 좌우 움직이는 거고요. 그냥 돌리면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면 네, 바로 90도씩 이동이 됩니다. 회전이 되고요. 회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 누르시면 아까 생겼죠? 네, 화면 스크린 뷰에 피팅 돼서 네, 프레임, 그죠? 피팅이라고보다는 예, 프레임 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Alt 누르고 Right 버튼으로 3번 버튼으로 움직이다가 뛰면서 네, 3번 마우스로 위아래 움직이시면 네, 좌우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줌 방식으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는 거 보셨고요. 그렇죠? 돌리는데 Shift 눌러서 90도씩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클릭해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다시 또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클릭해서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그래서 회전시키시고 그래서 싱글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기도 하지만 마치 오브젝트 로테이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무브 툴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무브 툴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줌 있죠? 예.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로테이트가 있고요. 아까 했던 겁니다. 근데 보통 작업하다 보면 Shift 누르고 다시 고정시켰어요. 예, 이것들을 쓴다기보다는 바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예, 직관적으로 작업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할 때요. 마우스를 이쪽 오른쪽 눈에 보고 플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중심으로 마이너스 다시 빠진 다음에 이쪽 오른쪽 팔 쪽을 해서 플러스 하면요. 예, 이게 로컬 센터링입니다. 마우스를 어디다 두고 하냐에 따라서 예, 달라지는 거죠. 예, 이건 시메트리 옵션인데요. 나중에 다시 스트로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트로크 보면 예, 시메트리가 있거든요. 예. 자, 잠깐 하시고 다시 PDF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면을 움직여야 될지, 오브젝트를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뒤에 이 지브러시에서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예, 방법론적으로 6가지로 좀 나눠서 7가지군요.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쵸? 라이트 박스에 있는 오브젝트를 불러다가, 그쵸? 라이트 박스에 있는 오브젝트를 불러서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1번과 2번은 대동 소이합니다. 이건 라이트 박스로부터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거고, 이건 임포트로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불러와서, 예, 브러쉬로 스컬프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이 지오메트리죠. 지오메트리를 하이어 덴시티 메쉬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일종의 스무스죠. 예전에 마야로 따진 스무스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스무스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서브디바이드라고 하는데요. 서브디바이드 해주면 한 번 할 때마다 2배씩 예, 더 고와지는 거죠. 곱게 되어지고 부드럽게 되면서 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를 4번, 5번, 6번까지 레벨을 높여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거의 땀구멍, 머리카락까지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스컬프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단계만 해도 약간 거칠 텐데요. 어쨌든 기본 모델이 어느 정도 디테일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디바이드를 들어갈 때 서브 디바이드를 들어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그렇죠? 1번 레벨부터 보통 이제 작업을 하면 보통 2번부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표시가 없는 오프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단계까지 이 레벨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서브 디바이드 상태를 살려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고요. 그래서 라이트 박스를 이용해서 3D 메쉬를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임포트로 웨브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좀 전에 바로 불러왔잖아요, 그렇죠? 예, 불러온 거고요. 다시 컨트롤 N 해서 네, 지금 에디트 풀었죠? 에디트 풀게 되면 얘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2D예요. 2D 상태에서 그냥 지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예전 수업에서 여기 마야 작업하면서요. 지브러시 말고, 아이고. 딴 데 있나 보다. 잠깐만요. 파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자, 임포트로요. 원래, 이전 작업했던 것들, 패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 지브러시가 있고, 이 안에다가 파일을 OBJ 불러온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첫 번째 거는 그 마야에서 마블러스 디자인으로 아바타로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OBJ입니다. 열어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F 누르고 네, 이렇게 따로 그 히든되어 있던 건데요. 같이 나오네. 네, 이건 나중에 네, 소프트에서 아니 이거 지워줘도 됩니다. 얘들은 그래서 지워주고 요것만 남겨주세요. 눌러서 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내비게이션을 불러서 가져올 수 있고요. 예, 다시 이렇게 풀어서 2D로 만들고 다시 날리겠습니다. 예, 또 뭐가 있냐면 의상이죠. 이거는 지금 마야로 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클린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좀 거칠 텐데요.
눌러서,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마야에서 클린업을 해서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지브러시에서 바로, 그러니까 마블리스탄에서 마야로 바로 보낸 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초기 폴리데이트 하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덜 된 상태의 OBJ를 나중에 다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정도 봤고요. 요거를 나중에 보면 폴리곤들이 이렇게 면이 페이스가 굳게 보이죠. 이것들을 나중에 작업하면서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 하면서 디테일한 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붙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날리겠습니다. 컨트롤 N. 자, 그리고 또 가져볼 만한 게, 요게 이제 마야에서 제일 클로스로 이제 익스포트한 OBJ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셔야 될 부분은 이 임포트를 가져올 때요. 임포트를 가져올 때 지금은 많이 일종의 호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엄격함이 좀 덜해졌는데요. 가능하면 OBJ 파일이죠. OBJ 폴리 파일을 쿼드 폴리로 가져오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OBJ 같은 경우 맥스에 저장을 하면요. 그냥 특별하게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특별한 게 없이 하면 트라이앵글레이트라고 해서 다 삼각형으로 다 쪼개줘요. 굉장히 사각형을,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더 쪼개는 거죠. 트라이앵글레이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트라이앵글레이트가 되지 않은 쿼드 상태의 폴리로 OBJ를 형성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맥스에서도 지브러시를 가져올 때는요, 지브러시용으로 체크를 하시든가 아니면 마야 이프트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맥스에서 마야용으로 보겠다, 마야용 OBJ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쿼드로 만들어져요. 원래 생긴 게 지금 트라이앵글, 삼각 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이상이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트라이앵글레이트 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게 걸치지 않고 그대로 쿼드가 보존이 돼서 OBJ로 익스포트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페이스별로 노멀 값들이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노멀 아시죠? 노멀 값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벌어진 면들이 있죠. 보통 겹친 면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엣지죠. 아웃라인 엣지들이 내부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같이 히든 파일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OBJ라도 이 오브젝트를 어느 정도 클린업을 좀 하고 오셔야 문제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 폴리여야 한다. 가능하면 반드시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조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멀 값 잘 발견 못하고 그거 빠뜨렸군요. 뭐냐면 UV 값이 있습니다. UV 에디트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오세요. UV 편집을 여기서도 편하게 할 수 있긴 한데요. 가능하면 맥스나
마야에서 UV 편집을 반드시 하시고 된 그 모델 데이터를 OBJ로 익스포트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서브디바이드 작업을 한다든가 여러 작업들을 할 때 안정성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 UV가 안 돼 있으면 디스메라 노멀 뺄 때 에러가 떠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UV 편집을 여기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해서 가져오는 게 좋겠다. 네. 쿼드 풀리인지 정리하는 것하고요. 일종의 OBJ 익스포트 옵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별로 노멀들의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뒤집힌 데가 없는지, 플립된 데서 찾아가지고 다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UV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OBJ로 가져오시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BJ로 가져올 때 샘플들하고 그런 유의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박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많이 있던 것들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툴이 실제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3D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러쉬하고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순수 3D 데이터로서 그런 지오메트리로서의 파일들은 이 툴 안에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툴 안에서 움직일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지브러쉬를 작업하게 되면 이제 G스피어를 써서 만들기도 합니다. G스피어하고 G스케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업을 좀 약간 좀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 영상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G스피어로 뵙겠습니다.